자, 그러면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들까요?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 몇 단계만 거치면 원하는 결과물을 바로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용자는 프롬프트라고 불리는 간단한 질문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해지하려는 가입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알고 싶은 경우인데요. 이때 현재 통화 기록과 회사에서 그동안 모아둔 통화 기록들을 통해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택을 합니다. 프롬프트 및 고객이 보유한 컨텍스트 데이터의 크기를 기반으로 올바른 작업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 단말기 보험을 들어준다든가 가격 할인을 해준다든가 고객 경험을 더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 프롬프트를 직접 아마존 베드락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 중에 엔스로픽의 클로이드 모델을 선택을 했고요. 고객이 휴대폰 가입 해지를 요청했을 때 어떻게 응답하면 좋을지 몇몇 정보를 함께 넣어서 문구를 만들어 달라고 해봤습니다. 간단한 정보만 넣어줘도 좀 풍부한 답변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금방 사용한 클로이드 3.5 소넷 모델은 토큰당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AI 워크로드에 따라서 성능과 요금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매년 생성 AI에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그 수십 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7%는 적어도 2개 이상의 모델을 선택해서 쓴다고 합니다. 이 아마존 베드락에서는 30개 이상의 모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나 허깅페이스에서 제공하는 50개 이상의 상용 및 공개 모델을 가져와서 서블리시 환경에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한국의 LG AI 연구원 또 NC소프트, 업세이지에서 만든 모델도 포함되어 있고요. 좀 더 자세한 것은 아마존 베드락에서 AI 친구 만드는 앱 구현하는 그런 사례도 세션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놀라운 파운데이션 모델도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환각 현상인데요. 잘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는 겁니다. 이건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만을 참고해서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문제를 생성을 해내는 구조인 탓에 잘못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풀어내는 경우죠. 두 번째는 지식 단절 현상인데요. 모델이 훈련된 시점 이후의 최신 데이터의 정보는 잘 모르는 겁니다. 두 가지 모두 올바른 데이터 소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회사별로 가지고 있는 고유의 최신 지식 소스를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 내 업무 규정이나 그런 그 프로세스 처리 같은 복잡한 작업을 완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내에서 제대로 생성형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운데이션 모델에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새롭게 학습하는 건 시간과 비용이 엄청 드는 거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몇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것이 검색 증강 기법인데요. 말 그대로 사내 데이터를 검색해서 답변에 포함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에 추가로 데이터를 학습할 필요가 없고요. 이 아마존 베드락에서는 에이전트 기능과 나레지 베이스 기능을 통해서 이를 쉽게 구현해 주게 됩니다. 즉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원하는 작업을 요청하면 에이전트가 그 내용을 보고 지식 기반 데이터에서 검색해서 해당하는 답변이 있으면 파운데이션 모델에 정보를 같이 줘서 정확한 정보를 담은 구체적인 답변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이때 가드레일 기능을 통해서 결과에 좀 위해한 응답이나 또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이렇게 제어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엄마가 제 핸드폰 해지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아까와 같은 문의가 왔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이 베드락 에이전트는 먼저 기존의 사내 휴대폰 가입 해지와 관련된 규정을 벡터로 변환한 데이터베이스에 먼저 질의를 합니다. 관련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이를 파운데이션 모델에 넣어서 증강된 새로운 프롬프트를 만듭니다. 대리인 해지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시 질문을 만들면 사용자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결과를 생성해 주게 됩니다. 검색 증강 기법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은 이 베드락에서 PDF 검색의 구현 사례에 대해 그 준비한 세션에 대해서 세션에서 좀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 전에 아마존 베드락에서 플레이그라운드, 날리지 베이스와 가드레일 같은 꼭 필요한 기능만을 결합해서 손쉽게 생성형 AI 앱을 구현해 볼 수 있는 베드락 스튜디오라는 기능을 미리 보기로 선보였는데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다양한 언어 모델을 골라서 채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존 베드락의 신규 기능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질문을 해봤는데요.
이 나오는 답을 보니까 아마존 베드락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검색 증강 기법을 써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미리 만들어둔 프로젝트에 들어가고요. 난리지 베이스와 가드레일 펑션 기능들을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난리지 베이스에는 제가 업로드한 AWS 그 신규 기능 문서를 인베딩을 통해서 오픈 서치 벡터 DB에 적재하게 됩니다. 이 가드레일 기능을 보면은 욕설 같은 정보를 어느 정도 차단할지 답변해야 될 주제가 어떤 건지를 미리 설정해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규 기능을 제공하는 앱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몇 가지 예제 프롬프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모델 또 난리지 베이스 가데리를 설정해 놓을 수 있고요. 이제 프롬프트로 이제 지금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베드락의 신규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최근 한 달 사이에 출시한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제로 만들어둔 AWS 크레딧 관련 답변도 이게 좀 충분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